도쿄 올림픽이 올림픽 역사상 역대 최고의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출한 비용은 154억 달러로 하나로 약 17조 6,484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썼는데도 사상 첫 무관중으로 열렸기 때문에 티켓 판매 수익은 사실상 전무했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예산인 67억 달러를 제외하면 모든 것을 일본인들의 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일본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 올림픽이 된 마당에 일본의 납세자들은 그야말로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면 이번 올림픽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곳은 IOC입니다. 관중은 없었지만 중계 권료 수입으로 30억 40억 달러를 쥐었는데 그중 IOC는 중계권 수입이 75%를 가져갔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해막이 다가온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자평하기도 했죠. 이날 바흐의 모습을 본 일본인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올림픽으로 인해 도쿄의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의 감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심각한데 성공적 개최라고 말하는 건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의료 붕괴 수순을 밟고 있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올림픽 수입의 대부분을 날리게 되었는데도 바흐는 일본에 어떠한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전에는 어떻게든 팬데믹 상황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일본에 기부금을 주기도 했었는데 올림픽이 끝나가니까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강행이 결국대 확산을 야기했다는 뉘앙스의 질문에 지금은 판단하고 싶지 않고 미래 세대가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하며 화가 난 일본인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려버렸습니다. 한 일본인은 바흐의 발언을 보고 스가보다 더 악랄한 인간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멘탈이 나간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최근 일본 내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며 스가가 바흐보다 훨씬 더 악랄한 인간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 기간 동안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았고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등 상황이 계속 악화되었으며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까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도쿄와 수도권 지역이 눈에 띄게 악화됐고 누적 확진자는 101만 8천여 명, 사망자는 15,000명을 넘어섰죠. 심지어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도 공포 그 자체인데 여기에 람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0일 하네다 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여성의 검체에서 람다 변이가 발견된 겁니다. 람다 변이는 페루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종으로 초기에 남미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2021년 7월 이후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델타 변이 이후에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변이종으로 평가받으며 2021년 7월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37%의 감염률을 보이며 람다 변이가 지배종으로 올라섰습니다. 람다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치명률이 높다는 점에서 공포의 대상이죠. 그런데 일본의 냄새나는 것에 뚜껑을 덮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일본 정부가 이 무시무시한 람다 변이에 대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람다 변이가 상륙했다는 소식은 최근 들어서야 급격히 퍼졌는데 실상은 무려 도쿄 올림픽 개최 3일 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람다 변이를 처음 발견한 과정에서 일본의 후생 노동성은 해외의 연구기관에 보고했으나 국내에 공표하지 않겠다고 했고 올림픽 폐막 후까지 발표할 생각이 없으니 협조해달라는 의사를 연구기관에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의 뉴스 매체인 더 데일리 비스트에 의해 폭로되었고 후생 노동성은 그 뒤에서야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국민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에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후생 노동성의 보고서가 매일같이 스가 책상에 올라간다는 점에서 변이종에 대한 은폐는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스가의 지시일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일본인들은 이와 같은 은폐는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하며 좌절했고 얼마나 멘탈이 나갔는지 이례적으로 한국의 투명성이 부럽다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자세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자민당 인간들은 은폐에 통달한 인간들이다. 이전에는 자민당이 은폐를 해도 정치는 잘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투표했다. 그러나 은폐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있고 자민당에 의해 일본이 붕괴되기 직전이다.
권력에 눈먼 그들의 모습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친한파 총리를 뽑아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말이 우습게 들리지 않는다. 제발 코로나 방역에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자. 한국의 방역 추적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폐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다. 한국처럼 하면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한국처럼 하자는 시위를 해야 한다. 한국처럼 한다 해도 은폐는 계속될 것이다. 방역에 있어서 스가를 더 이상은 믿을 수 없고 어떻게든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은폐를 할 인간이다. 제발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단합한 모습을 보이자. 스가가 총리를 이어나간다면 일본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스가를 욕하는 것은 좋은데 왜 한국의 방역을 언급하는지 모르겠다. 한국은 일본의 백신 접종률도 추월당했고 백신이 남아있지조차 않다. 감염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최악의 유행을 맞이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한국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전국이 난리 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의 방역을 언급하지 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이 일본보다 상황이 나빴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오죽하면 외국인들도 이번 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렸으면 좋겠다고 했을 정도이다. 한국이 변이 바이러스로 난리가 날 것이라고? 일본은 이미 난리가 났다. 그런데도 한국보다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은폐를 한 스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은폐한 게 저것이 전부가 아닐 것 같아서 더 무섭다. 우리가 모르는 공포스러운 은폐가 더 많이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일본의 최대의 적은 한국이 아니라 코로나일 수도 있다. 코로나가 일본을 멸망시킬 수도 있으며 스가에게 국민들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이용해야 할 대상이 됐다. 스가가 비록 방역에 있어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을 상대로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가는 영리하게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고 한국 정부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은폐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한국을 배척하는 진정한 일본인들이라면 그것을 전략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민당을 뽑아라. 어차피 나는 다른 나라로 떠날 것이니 일본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 은폐한 것마저 감싸주려고 하는 자민당 지지자들을 보면 일본을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분명히 옆 나라인 한국으로 떠나면 역적으로 취급받겠지? 그래도 난 일본으로 돌아갈 일이 없으니 한국으로 갈 것이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유권자들이 더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결국 은폐하다 걸려서 국민들의 분노만 샀지 않은가? 이제 스가는 절대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자민당은 신뢰 있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결국 그 이미지를 망가뜨려 버렸다. 일본의 기술력으로 무슨 한국을 따라 하자는 것인지, 한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는 이상 일본이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기술력의 차이고 이미 몇십 년 이상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 더욱 최악인 것은 이번 올림픽에서 일본이 팩스를 쓴다는 것도 전 세계에 알려져 버렸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